한여에 위한 한여를 위한 한여의 소리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 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에 위한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 방송 한여의 소리 이제 시작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지혜, 은하선, 이선희와 함께하는 한여의 소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섹스 칼럼니스트 나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별 말씀을요. 오늘 우리 본격 루키즘 방송. 오늘 오시기 전에 옷에 네. 커피를 다 쏟으셔서 네. 뒤집어 갈아입고 오셨다고. 근데 별 얘기를 다 하네. 별의 얘기를 다 하네요. 그런데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은편에는 이선희 대표님이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선희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또 이 서울시 안에 있는 6층 비서실 그다음에 관련 책임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사적 노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고 동시에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이버 성폭력으로도 또 속하기도 하는데 그게 저희가 박원순 폰을 포렌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이게 사이버 성폭력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사이버 성폭력이 아니면 그럼 뭐예요? 이건 온라인 성폭력이 아니면 뭐예요? 씹어버려서 아니죠. 여기 잘라주시고요. 아무튼 이거 씹어 성폭력이죠. 이거는 이게 지금 그러면 뭔데? 아니 그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폭력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그 유튜브 채널 어디요? 열린공간 TV요. 열린공간 TV에서 그 얘기하셨다면서 어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이다.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성폭력에 비하면은 굉장히 약하고 미흡한 거다. 되게 약한 정도의 아니 그걸 변호사가 말했다고? 그 얘기를 네, 하기 그랬대요. 위해서 일부러 그걸 들고 왔겠죠. 이걸 굳이 성폭력이 아니라 성희롱이라고 한 거는. 근데 네. 이 사이버 시대에 게다가 우리 지금 완전 언택트 시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퍼져나갔을 때 오히려 가해자들의 얼굴은 굉장히 가려지는데 피해자들의 얼굴은 굉장히 커다랗게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네. 돌려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이버 성폭력이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일어난 일보다 덜하다고 절대 볼 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공간을 확장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간을 확장해서 살고 있는데 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하게 보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엠번방 같은 것도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 예전에도 누구야 그 사람 뭐 가해자 아빠가 막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손정호 아빠가 나와가지고 아 우리 아들이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 나오는 그렇죠. 게 사실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특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는 너무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속옷 사진이 런닝구 아니냐. 이게 약간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뭔가 우리 시장님은 원래 런닝구 입은 사진 보내 그러면서 이게 사진을 올렸을 때 이게 사람들이 아 런닝구 사진을 보냈나 보다로 인식을 하기까지가 얼마 걸리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런닝구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사진을 보내면 그걸 보내면 싫지 않아요? 그게 성희롱이죠.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아까 열린공간 TV가 나와서 할 말이 있는데 열린공간 TV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내놓은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지난 회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데 열린공간 TV가 피해자 그 영상 중에 사진만 딱 캡처해서 그거를 컨텐츠로 만든 거예요. 늘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영상을 어디서 얻었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사람의 동의를 구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와 지금 서울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서울시 기록물을 그것도 딱 그 그러니까.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용도의 네, 그쵸. 사진으로 제공을 하겠어요.
이것도 누군지도 밝혀내야 된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소름이다. 네. 열린공간 TV에서 비서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 커넥션이 있고 커넥션이 있네. 네, 그 안에서 자신들의 메시지와 프레임을 할 일이 만들어 많아요. 나가면서 김재련 변호사와 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근데 있어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맞는 이걸 말씀이세요.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너무나 후지다는 거죠. 이 방식 자체가. 그 왜 거기서 그것만 잘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뜨리는 근데 거죠. 그게 너무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그건- 아까 그 열린 공간 TV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제가 그걸 한번 보게 됐거든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어떤 단톡방에 그 영상을 어떤 사람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런 공간에조차도 이 공간을 그 영상을 퍼다 나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어가지고 처음으로 댓글을 쓰고 결국 그 사람이 여기가 공산당이냐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걸 올린 사람이 공격을 받으니까요. 네, 공격을 받으니까 이러니 꿀패미 소리를 듣네 또 개톡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피해자가 그때 했던 그 행위가 슬프게도 저는 김지은 씨 생각이 났어요. 자신이 그야말로 노동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어떤 행동이 피해자가 아님을 증거하는 걸로 쓰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비서의 신분에서 공공연하게 있는 공간 속에서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지 않고 뚱하니 있으면 그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진짜 케이크 자르라고 하는데 네. 얼굴 막 이렇게 받고 막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스처,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존재는 피해를 당하고도 그 상황 속에서 그 피해를 모두 다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피해가 심각하고 이 피해가 사람을 끊임없이 내상을 입히는 어떤 걸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연출되어진 그 행동이 사실은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더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피해가 아님의 어떤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걸 지금 피해자가 어떤 공간에서 보고 있다면 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게 바로 2차 가해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행위도. 그래서 열린 공간 TV는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고소해야 돼요. 네, 분명히 그 단언하건대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처할 거라고. 김지은 씨 사건 관련해서는 온라인 안에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또 관련한 재판 처벌이 유죄로 확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건이랑 이 사건이랑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그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피해자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그때도 뭐 김지은 씨가 뭐 이혼녀였다 이런 식의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혼녀일 수는 있죠. 이혼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순간에 딱 가져다가 썼고 그리고 심지어 막 미음 치읓 니은 같은 이런 되게 상스럽고 되게 저급한 이런 어떻게 욕도 입에 막 쓰면서 올려. 근데 그거를 본인은 뭐 욕이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그냥 초성을 나열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진짜 법정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금 200만 원 벌금을 맞으셨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고발로 가지 않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삶을 지금 삶에서 지금 성폭력이 없어지는 그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이 길목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좀 알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안에서 없는 살림에 모니터링 팀을 한번 꾸리려고 해요. 괜찮아. 그래서 혹시 자원봉사로 함께 저희랑 네. 모니터링을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함께 네, 저는 자원을 노안이라서 해주시길. 못하겠습니다. DM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트위터를 통해서 DM을 보내주세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김주명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드러나기로는 이 둘이 가장 앞장서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또 자신은 피해 호소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9월 29일에 국가인권위 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하면서 조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 요구를 해서 증인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데 박원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비서실장들이나 관련 관계자들을 당연히 증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감 날짜가 9월 23일까지였어요. 근데 9월 23일이 바로 지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29일에 김주명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해서 내가 이것에 조사에 불응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국정감사에 자기가 증인으로 불려갈 거냐 안 불려갈 거냐 이것을 계속 판단하고 간 본 거죠. 간을 계속 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과태료 낼 것을 각오하고 저는 심지어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것일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제가 보십니까? 그 다큐를 찍으면서 카르텔을 추적했잖아요. 카르텔을 웨파드 추적하면서 카르텔이요. 웨파드 카르텔을 추적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네. 도둑이 제발 저리고 저린 놈이 먼저 일어서요. 그러니까 이 그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왜 은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와 공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해자는 같지만 난 남아 있잖아요. 그 공모자들은 그럼 이 공모자들이 이 사건을 최대한 없었던 걸로 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호도해야 될 이유가 그 사람들한테 당사자들한테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24시간 엄청 머리를 쓸 것이고 어떠한 때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때를 볼 때에는 아까 그 신재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우리 나를 안 부르네. 예? 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바깥의 분위기의 수위는 이 정도로 맞춰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라고 했을 때 조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덮을 수 있는 거 조사가 더 들어가지 않게 하는 행동이 이 사람들한테는 최후의 보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형사는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다 처리가 됐으니까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라고 하는 것만 일단 1차적으로 방어를 하면 덮을 수 있다. 축소될 수 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켓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의심스러운 건 이번 보궐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음 대선 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의 전초전이라고 이제 다들 해석하는데 부산, 서울을 놓치게 된다면 위태로워요. 그리고 그쵸. 국민의힘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서울시 6층 사람들 특히 오성규, 김주명 이 두 비서실장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궐선거 때까지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고 조사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강경하게 자신의 피해 호소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저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궐선거 전까지는 최대한 이것을 보류해 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이 되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들춰보겠어요?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이렇게 너무 공격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마무리하겠죠.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줄이 달린 거예요, 이 일에. 그쵸. 그러니까 과태료 받을 거 각오하고 자기 얼굴 다 드러내놓고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태료를 받더라도 거기 아까 그 열린공감 TV 거기 나와가지고 과태료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줄 수도 있으니까. 한여의 소리.
네, 얼마 전에 신승목 지난 회차에서도 저희가 좀 다뤄봤었는데 신승목 목사가 김재련 변호사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셨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님을 향한 공격이 매우 심한데 저는 고발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 건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보면은 그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하시는 파워 블로거신데 보면은 본인이 이제 누구를 고발했고 뭐 유튜브 어떤 걸 했고 이런 걸 계속 차근차근 올리세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한테 추석 선물이다. 네. 이러면서 이번에 고발한 게 있었고 네. 그 전에도 뭐 김재련 변호사한테 계속해서 뭐 살인 방조 이런 거, 살인교사. 살인교사 이런 걸로 해서 또 고발장 접수하겠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도 계속했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모로. 근데 보면 좀 유익한 것도 많아요. 뭐 예를 어떤 게 들어서 유익한가요? 뭐 자기가 동대문 경찰서를 가는 길에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급 양산 우산을 그 고치는 곳이다. 아, 근데 그런 곳이 있었다. 생활 하면서, 정보. 생활 정보 꿀팁 이런 거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네. 근데 이분이 고발을 하시면서 고발 이유를 친절하게 잘 설명해서 올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비서실 관계자들의 증언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기사에서 따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뭔가 찾아본 것 같아요. 뭐 박 전 시장의 핵심 참모나 피해자의 직속 상관에 대한 어떤 증언을 자기가 이렇게 잘 추려가지고 고소장에 쓴 것 같습니다. 적폐천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로 고발인으로 이름을 좀 올렸는데요. 아주 좀 당황스러운 주장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지금 계속 가담하고 있는지를 딱 보기 좋게 지금 리스트로 쫙 뽑아놨어요. 지금 보면은 뭐 핵심 참모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루에 한두 번은 시장실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다. 뭐 까맣게 몰랐고 그 고소인이 뭐 기분이 나빴으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뭐 이런 식의 뭐 제스처를 했을 텐데 전혀 없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마치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증언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피해자의 이미지가 딱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24시간 어떠한 형태로든 그 피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물로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냥 일상을 그리고 또 그 공무로서의 일상을 올리는 것을 피해가 아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로 이 사람을 읽힌 거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서울시 비서실이나 관계자하고 무척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증언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고 이것을 어떤 그 고소장의 내용으로 넣을 수 있었을까? 그 궁금하네요. 이 신승목이라는 네. 목사님과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궁금하고 네. 이분이 제 기억으로 과거에 보니까 그 조국 사태에서도 조국 씨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진중권 교수를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취미가 고발이 취미인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분들의 어떤 자기의 하는 이 행동의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패턴이 무엇을 의미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본인이 이게 진짜였다고 하더라도 진짜였긴 진짜였겠죠. 본인이 봤을 때 정말로 기분 나쁘다는 얘기 없었고 이러해 보였을 수 있죠. 보였을 수는 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게 피해 사실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전혀 없죠. 왜냐면은 피해자는 입체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괴롭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근데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리스트를 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2차 가해를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2차 가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와 그 증거를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좀 대신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 뭐 엑스맨이네. 그 신승모 목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요? 몇 개 있어요?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잠 못 자면 어떡해요? 다들? 그러니까. 네. 나중에 네. 다음 편에 다음 말씀드리도록 편 꼭 할게요. 봐야겠네요. 네,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출연하신 두 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조금 속이 시원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뭐 하나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017년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요르단 아시죠? 네.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법이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기존의 요르단에서는 성폭력 범에 대해서 최대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면 사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해자가 피해자랑 3년 이상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 성폭력범을 형사소추하지 않는다는 면책을 주는 법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싫다. 근데 그 법이 그때 이제 비로소 바뀐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성폭행한 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3년 동안 결혼하고 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는 법 자체가 뭐예요? 엉망이라는 소리죠. 그 법 자체가 성폭력을 용인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에. 저는 이 서울시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서울시청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한 명이 아닐 수 있다. 가해자 한 명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이 성폭력을 그야말로 조장하거나 뭐 용인하는 환경이라면 그걸 바꾸지 않고는 가해자 몇 명 처벌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왜 여성 비서에게 운동 후 샤워한 다음에 속옷을 챙겨가지고 보내는 일들을 하게 했는가. 그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만연했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성희롱 당한 증거를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개인의 증거가 필요 없이 이 조직 자체가 이미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미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잖아요. 박원순 사건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책무가 국민으로서 한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원순 사건 절대 이대로 묻히지 않도록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러고 싶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 비서들이 박원순 속옷을 정리해줬고 그걸 비서실 모두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연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서울시 안에서 일어난 이 성폭력 사건이 우리 사회의 디폴트 값이 되지 않도록 모두 다 두 눈 부릅떠야겠습니다. 은하순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도 나 무슨 말 하지? 너무 앞에서 너무 멋있는 말을 해주셔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게 얘네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붙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요? 그렇겠지. 아니 막 그런 치욕스럽다. 사람들 있잖아요. 막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귀신성. 싶은 보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그래서 안희정 사건 때도 이 사건을 갖다 정치적으로 가져가가지고 지금 안희정과 이 지금 민주당을 갖다가 공격하는 게 누구냐 이런 얘기들 나왔었고 지금 박원순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더 좋게 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망하라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답답해. 완전 답답하다고. 답답해요. 진짜 난 진짜 어이가 없어. 내가 저번에 내가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런 뭐 민주당에서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우파래. 우파. 나 우파냐고. 나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우파예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세대의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이 산업화 세대 분들이 민주화 운동했던 세대들 보고 빨갱이라 그러고 저희 공산주의자들 저희 북한으로 넘어갈 사람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민주화 세대에 있는 고 나이 사람들도 어떤 세대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받는 거 아닐까? 이 자신에 대한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면 저 사람은 뭐 독재 정부, 뭐 저 사람은 뭐 친일, 뭐 약간 우리 편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저 사람은 우파야. 뭐 이렇게 낙인 찍고 공격하는 프레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빨리 그분들이 모든 권력을 이렇게 내려놓고 퇴직하여 은퇴하여 정말 삶을 맞아요. 좀 이렇게 잘 살아. 원래 새로운 물이
흘러야 고이지 않고 썩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거론되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 후보 군들을 보니까 거기에도 우상호 후보님, 우상호 의원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우상호. 있더라고요.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그분들은 또 팔팔해요. 아직. 왜 우상호를 하면 노래방이 생각날까? 우상호 하면 노래방이죠. 그렇죠. 네, 그 가라오케. 음. 새천년 가라오케에서 야 이년아 나가 여기로 어디라고 들어와. 네. 모르고 고개를- 싶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다. 귀 씻어. 네, 궁금하신 분은 새천년 가라오케 사건 한번 검색해봐 주시고요. 네, 무슨 말 이야기였죠? 네, 무슨 말 아무튼 하면서 저리- 잘하자고요. 잘하자고. 네, 잘하자고. 아니 잘하자고요. 진짜.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돈이 없어가지고 회원 가입을 막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 시민 단체에서 굉장히 뼈 굵게 활동하셨던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몇 명 같이 움직이냐? 그래서 15명 회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문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고문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우리 세대를 꺾지 못할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형 보셨어요? 왜 이렇게 구리게 느껴지지? 보건교사 아는 형? 아니 못 봤어요. 보건교사 아는 형에서 나온 그 엄청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피하지 못하면 당해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피하지 못하면은 도망가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도망가지 못하면은 그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겪어야지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좀 도망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굳이 그 맞아.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네. 그 윗세대들은 나약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다 하는 것 도망갈 같아요. 수 있어야죠.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어. 네. 이렇게 세대가 많이 달라졌고 감각이 달라졌는데, 정치에서만은 유독 구세대적인 논리가 먹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날 잡아서 그 586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 저도 할 얘기가. 그래 아무튼 우리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야. 네. 울어야 돼. 네, 그럼 여러분 저희 한여의 소리는 한국 여성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팟캐스트로 쭉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모니터 요원도 붙었어요. 저희 진짜요? 팟캐에 보면 팟빵으로 들어와 보시면 아예 닉네임이 모니터 요원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모니터 요원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범죄도 사라져야 하지만 사기범죄도 사라져야죠. 첫 회가 거짓말 부대? 이거 블랙 코미디인가요? 아님 셀프 디스? 양심적으로 최소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타인에게는 너무도 엄격하고 본인들에겐 너무나 관대한 그녀들. 이 정도면 사이언스네요. 좋아요가 5개, 싫어요가 5개. 지금 팽팽합니다. 지금 좋아요 5개 만들어가지고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듣고 계신 페미분들이 저희 방송 구독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아유 돼요. 힘이 나네. 네, 그래 팽팽한 걸 한번 꺾어봅시다.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에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내주셔서 한여를 위해 소리를 함께 내주신 페미 대장분들, 이선희, 은하선 대표님, 작가님 각각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여의 소리.